안녕하세요. 베나TV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뭐 간단하게 보경 씨하고 제가 공지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네, 저희 지금 베나TV가 후원금을 통해서 이제 제작비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후원금이 들어오긴 하지만 아직은 조금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광고를 좀 끝까지 많이 봐주십사 부탁드리려고 앉았습니다. 광고를 끝까지 보셔야 그게 이제 광고료로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또 이 후원금이 이제 나중에 정기적으로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광고를 줄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귀찮더라도 광고 좀 많이 봐주세요. 네. 왜 뭐 솔직히 뭐 이렇게 떨면서 하는 것 같아 할 건 다 아는. 네,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 싶어서. 네. 아니 이게 항상 공지를 볼 때 우리 보경 씨가 좀 얼어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까웠는데 제가 있어도 얼어 있네요. 하여튼 네. 뭐 좋습니다. 저는 뭐 따거 할 말은 없고요. 저희 프로그램을 공유하기를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다시 말해서 이렇게 퍼날르기라고 또 얘기를 하시는데 이 옛날 그 동영상 밑에 보시면 이렇게 화살표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어요. 그거 딱 누르면 뭐 여러 가지 SNS들이 뜹니다. 뭐 그게 어디가 됐든 퍼날르기를 많이 해주시면 또 많은 시청자분들께 이게 저희 프로그램 모르는 시청자분들에게도 홍보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좀 공유하기, 퍼나르기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분들의 도움이 많이 필요합니다. 네. 많이 도와주세요. 정말 많이 필요하대요. 네, 그럼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은 근데 다 기관에서 관리를 하고 시설에 들어가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예, 일자리도 막 주고. 나중에 이거 여기. 북한 미혼모는 없나? 그런 거 재밌겠다. 많아요. 미혼모 얘기하는데 처제가 지금 베이비박스에서 저기 하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씩 그 가서 봉사하거든요. 베이비박스 봉사하고 싶었는데. 남곡동에 있어요 베이비박스. 처제가 거기 다니는데 저도 몇 번 가봤거든요. 근데 미혼모가 되게 심각하더라고요. 희철 씨, 그러고 얘기한 카메라 거예요. 과연 있을까 없을까 그러고 그런 얘기했는데. 얘기가 좀 그래, 저기 보고 얘기한 거잖아요. 이렇게 얘기할까? 그렇지. 그러니까 사람 사는 이게- 자꾸 우리가 이게 사람 사는 건 사람 사는 것도 기타라는 걸 똑같으니까. 이렇게 있는 건 다 있다. 그럼. 근데 거기서 엉돌린 거고 여기서는 터트린 거죠. 여기 오니까 이제 포텐 터지는 거지. 아까 가볼까요? 네. 네. 준비 시작.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베나통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인사 안 하실 거예요? 기다린단 말이에요, 자꾸. 다시 할까요? 두근두근거려. 빨리 이렇게 인사 한번 해줬으면 좋겠는데. 다시 할까요? 아니, 그냥 좋아요, 합시다. 좋았어요. 네. 그거 성희 씨 트레이드 마크 아니었나요? 인사. 마지막에 한번 해드릴게요. 저 원하신다면 마지막에 한번 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자, 저희가 또 14회차에 집회 문화에 대해서 다뤘죠. 일찍 했죠. 네. 살벌했습니다. 저는 생명의 위협을 느꼈나요? 위협을 주성이 느꼈어요. 아까 주먹 막 이러고. 아니, 이게 두 분이서 전 옆에서 보이잖아요. 근데 이게 목에서부터 막 이렇게 시뻘겋게 올라오시는 저는 거예요. 근데 진짜 되게 편안하게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난 싸웠다고 생각 안 해. 그냥 내 생각을 얘기했다고 서희 씨가 생각해요. 말씀하시기로는 막 너 두 분이서 너무 피 튀겨가지고 본인이 무서웠다고 아니 얘기하시니까. 근데 진짜 이게 지금 이게 15회차잖아요. 15회차인데 15회차까지 하면서 이렇게 격앙된 모습은 처음 봤어요. 전 재지 형은 사실 잘 못 느꼈는데 지성 형은 진짜 말 잘못하면 때리는 느낌이었어요. 아무튼 답답했나 봐요. 지금 돌아가는 게. 네. 그리고 이건 전 회차에서 얘기했어야 됐는데 제 댓글을 왔는데 제가 뿔테를 한 3일 동안 써왔잖아요. 그거 네, 수술. 네, 희철 씨 쌍꺼풀 수술 맞아. 했는데 맞아. 나 궁금해. 전혀 아닙니다. 네. 그래서 3번 쓰고 나왔더니 쌍수했냐고. 네, 전혀 아닙니다. 원래 쌍꺼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속쌍꺼풀 했어요. 그러니까. 네. 답글 달았어요. 안 했죠. 답글 달았어요. 안 한 것 같은데 그래도 제가 혹시 물어볼게요. 아닙니다. 만약에 성형수술 계획 있다면 여기 말하고 하겠습니다. 허락 받고. 허락 받고. 약간 선글라스를 껴야 되지 않을까? 그죠, 선글라스 껴야죠. 일반 뿔테 가지고 사실. 그러니까 제가 앞머리도 이렇게 길고 이렇게 하니까 네, 궁금하셨나 봐요. 이름표. 네. 맞아, 저희가 바뀌셨어요. 두 분이서. 이름표가 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댓글에 그런 시청자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누가 탈북자고 누가 한국 사람인지 헷갈려하시는 남한 사람인지 분들 모르겠다. 근데 요즘에 베나TV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많은 분들이 새로 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부터 보지 않았던 분들 잘 모를 수 있어요. 그 그래서 외모가- 저희가 새로 준비를 했어요. 여기 탈북민. 네, 네. 탈북민 박성희 씨라고 써져 예, 있어요. 여기 탈북민 신지성 씨. 원래 이 고향을 쓰려고 하다가 그 네. 성격이 네. 안 맞다고 해가지고 그냥 네. 저희는 했습니다. 뭐 희철 씨와 저는 이제 남한 네. 사람으로서 그래서 일반 인천 분당. 서울 시민으로 쓰려고 하다가 네. 그건 좀 너무 오반 것 같아가지고 네, 이렇게 한번 써봤는데요.
괜찮네요. 네. 좋네요. 네, 네. 괜찮네요. 맞아요. 근데 이런 배나통이 15회가 본인이 보는 첫 방송일 수도 그럴 수 있으니까 많죠. 네. 네. 누가 탈북자고 누가 나갈 사람인지 헷갈려 하실 분들도 계실 네, 거예요. 아, 제가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탈북 그리고 희철 씨가 그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옛날에 엉아들 할 때 희철 씨 머리 스타일이 투블럭이어서 옆머리 다 정훈이 밀고 한참 이렇게, 먹었잖아요. 예, 머리 넘긴 스타일이었어요. 네. 그랬더니 정훈이 그 윤희철 김정은, 씨가 네, 맞아요. 김정은 머리 스타일 따라해서 탈북자냐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셨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없는 돈에 파마했잖아요. 8만 원 들여가지고 집 앞에서 근데 괜찮더라고요. 뭐 파마하고. 네, 파마 지금이 괜찮더라고요. 그래요. 제가 2월 초에 또 파마를 할 테니까 기대해 주세요. 아 예전에 사진 봤는데 좀 이상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저는 개인적으로 희철 씨 그 머리 되게 좋아했거든요. 아, 이거 올백이요? 네, 이거, 잘 이거. 어울려가지고 김정은 스타일? 네, 아. 되게 좋아했는데 좀 아쉬워요. 그 얘기 네. 들어서. 좋았어요. 네. 한 명이 더 투입이 되고 나서 정말 그냥 네. 난리 났어요. 그 남자들이 원래 더 수다스러워. 저 정말 소외감 느껴요 지금. 왜요? 아니 뭔가 이렇게 제가 어떻게 끼지를 못하겠어요. 특히 지난 회차에는 막 이제 군대 얘기 나오고 막 이러니까 아예 그냥 이 남자 영역에 그냥 혼자 이러고 있는 것 같은 느낌. 임씨가 말을 못한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네 이 프로그램. 큰일이네요. 직무유기잖아요. 네, 그렇죠. 어. 방송을 안 했다는 거죠. 그래요. 탄핵하세요. 자 이제 뭐 댓글 했고 쌍수 안 하셨다고 했고 안 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우리 신지성님은 이제 장가를 많이 보내드려야 된다. 아, 저도 그 아니 심각한 댓글 봤어요. 아, 신지성 씨가 저렇게 하면은 결혼을 못 하겠네 하고 디테일하게 되게 한 6번 그러니까 네, 6항으로 맞아요. 나눠서 네, 얘기해서 논문을 써주셨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신지성 씨 결혼하기 힘드시겠다 아, 라고 해가지고 어. 예. 저도 그거는 디테일하게 봤어요. 그래. 저도 깨달았어. 나도 힘들겠구나. 혼자 살 수도 있겠구나 생각했어요 그냥. 생각보다 근데 그분이 정리하신 거 보니까 생각보다 지성 씨가 따지는 게 많더라고요. 맞아요. 내가 따졌나? 그건 그분이 따져준 거 아닌가? 그 생각 없이 그냥 얘기한 건데. 네. 이렇게 우리 다 같이 지성이 미안한데 결혼식 제가 올해 중에 무조건 갈 거예요. 올해요? 올해 중에 이거 무조건 있는 거예요. 그죠? 지금 있는 거예요. 남자 입장에서 없어 이러면 아니 어떡해. 있어서 아니라 그냥 이렇게 한번 선포하고 야, 이런 내가 주변에 어떤 사람은 예시장을 잡아놓고 그런 거 물어봤어요. 이게 결혼 배우자가 그냥 없고 일단 잡아놓고 일단은 이 조건 다 얘기했대. 그리고 오케이한 여자가 자기 결혼하겠다가 실제적으로 그렇게 결혼한 사람 있어요. 했다고요? 내가 아는 사람 한 달 만에 만나가지고 결혼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4번 만나가지고 결혼한 사람이 있고 이게 말의 잘 살고 힘인가 있어요. 보다. 말의 힘인가 네. 보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 이번 달 안으로 베나TV 10만 돌파 하겠습니다. 합니다. 제가 결혼해본 사람 입장으로서 근데 그렇게 잘 많이 안 만나고 결혼하면 좀 위험한데. 네, 가시죠. 네. 그 정정할까요? 네 여기까지. 네, 여기까지 하시고요. 어쨌든 지성 형이 말하는 거는 이렇게 말의 힘이 그렇게 크다. 네, 그래서 올해 이렇게 한다 선포한 아 거죠. 이제는 진짜 든든해진다. 나 이렇게 해석까지 해줄 긍정의 힘이죠, 긍정의 힘. 아나 진짜 이제 든든하네. 네. 네. 긍정의 힘. 저 진짜 결혼식 가고 싶어요, 형님 결혼식. 저도 꼭 가고 싶어요. 네. 초대할 거예요. 네, 네, 걱정 진짜. 마세요. 죽이고 두르기 준비하시고. 네. 자 이제 주제로 들어갑시다. 네. 가시죠. 산으로 갈 것 같아요. 자 오늘의 주제는 뭡니까? 자 북한의 그러니까 한국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 궁금했어요. 한국에 보면은 우리 지하철이나 버스 뭐 공공장소에 보면은 그 장애인 서비스나 그런 것들이 잘 돼 있잖아요. 환경들이. 네 어떻게 두 분은 잘 돼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 한국에서 한국 자체에서? 저는 비교적으로 제도 같은 거는 잘 돼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다 알진 못하지만 어느 정도 조사도 했고 이때까지 관심도 있었어요. 그럼 저는 좀 이동권에 대해서는 조금은 부정적인 입장이에요. 이렇게 보상을 하거나 지원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 정도면 그래도 많이 지원을 하고 있지 않나. 또 취업 같은 면에서도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동권에서 너무 불편해요. 또 저상버스가 지금 서울에서는 30%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상버스가 있다고 장애인 분들만 타는 건 아니거든요. 또 장애인이 편하면 일반인도 편한 게 맞는 건데 이제 저상버스는 거의 7대 중에 1대 꼴이에요. 서울에서는 지방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런 면에 있어서는 조금 불편한 게 있는데 그런 거 보완해야 할 면이죠. 어디에서는 이렇게 완벽한 건 없으니까. 제도적인 면에서는 뭐 괜찮지 않은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저상버스 얘기하시니까 근데 저상버스가 좀 진짜 양날의 검인 게 장애인분들한테도 그렇게 편한 시스템은 아니에요. 그게 그 발판 올라와서 그러니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움직여서 아무래도 버스는 대중교통은
그 바쁜 현대인들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이긴 한데 장애인분들이 타시기에도 그렇게 편한 시스템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장애인분들이 일반 장애인 버스 따로 이제 그 운행하는 장애인 그 시스템에서 운행하는 그런 버스를 타고 다니시건가 아니면 본인 자가용을 끌고 다니세요. 그리고 저상 버스는 일반 승객들한테 그렇게 편한 버스는 아니에요. 아무래도 쓰는 그 위치나 그런 것들이 좀 되게 좁고 불편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희철씨처럼 좀 공감하는 편이기도 하고 대신에 지하철은 좀 많이 좀 엄청 좋아요. 발달되어 네. 있는 것 같아요. 내려가는 맞아요. 그 플로어라든가 맞아요. 아니면 엘리베이터 맞아요. 잘돼 그런 있어요. 것들 되게 잘 돼 있다고 생각은 해요. 저는 오히려 이런 복지 같은 게 선진국이냐 아니냐를 조금 가늠하는 기준이 아닌가라는 저는 생각이 이 질문을 왜 드렸냐면 오늘 북한의 이제 장애인 실태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려고 해요. 근데 저는 한국에 처음에 왔을 때 느꼈던 게 뭐냐면 장애인 분들이 특히 시각장애인 분들이나 아니면 이렇게 다리 쪽으로 불편하신 분들이 이렇게 지하철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거 보고 이런 분들이 이렇게 다니시는구나라는 게 굉장히 놀라웠어요. 왜냐면 전 북한에서 이렇게 시각장애인 분들이나 아니면 이렇게 불편하신 분들이 혼자 다니는 걸 못 봤거든요. 근데 혼자 이렇게 다 다니시고 그러는 걸 보면서 와 진짜 신기하다. 네, 그러니까 북한은 사실 일반인이 타고 다닐 차도 별로 없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뭐 저상버스도 그렇고 지하철도 보면 다 장애인 그 우대석이 있잖아요. 이거 보면서 너무 여기는 진짜 좋구나라고 느꼈던 게 또 그 장애인의 그런 복지나 아니면 이런 환경적인 걸 보면서 시스템을 보면서 느꼈었는데 저는 북한에 있을 때 여기는 우리가 이제 장애인에 대해서 이 단어 자체도 사실 좀 민감하잖아요. 그래서 뭐 장애우라던가 장애인 그렇죠.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하는데 북한에서는 일단은 장애인이라는 이 보기도 힘들고요. 장애인이란 단어를 저는 진짜 솔직히 거짓말 안 하고 못 들어봤어요. 뭐라 그래요? 정말 이거를 방송에서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뭐 객관적인 거죠. 북한은 얘기로 그냥 병신이라 하는 거예요. 북한에서는 진짜 시청자 여러분 화내지 마시고 들으세요. 이게 병신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 역으로도 많이 쓰는 이게 북한에서도 그러니까 역으로도 많이 쓰는 용어 중에 하나인 거지. 그리고 솔직히 뭐 이 문디자시가 또 솔직히 이게 장애인 비하발을 운동병 환자에 대한 이야기니까. 그렇죠. 우리 데서 그것도 서슴없이 얘기하는 부분이 있는 거고 아직도 뭐 그런 것도 변화되어 있는 거 있는 부분이 있는 혹시 거죠. 북한에서는 그런 장애인 분들이 좀 인간 취급 못 받지 인권이라는 게 있나요? 이게 북한 자체가 인권이 없는 거 성예 아니에요? 씨 그런 거 말고 사람 취급하는. 성예 씨하고 확실히 우리가 그 대화하면서 느끼는 게 그러니까 40대 북한 사람들이 그 생각 60대, 50대, 40대, 30대, 20대 생각이 북한 사회에서 달라요. 그러니까 내 같은 경우에도 내가 어렸을 때는 우리 동네에 정신지체 장애인이 있었어요. 네, 있었고 그리고 뭐 그 선천적인 장애를 갖고 태어난 친구들도 우리 반에 2명인가 있었고 신체 장애가 네, 있으신 분이죠? 그러니까 태어날 때 잘못 태어나가지고 다리하고 팔이 이렇게 기형이 된 거예요. 근데 그게 학교는 다녔었는데 그 친구를 애들이 놀리긴 했죠. 약간 병이신이라고 놀리기도 하고 했지만은 어쨌든 그런 친구도 있었고 여러 가지 뭐 눈이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그 검은 눈동자가 없고 허옇게 된 친구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친구도 있었고 시각 장애를 가지신 분들. 그렇죠. 한쪽 눈. 네. 그러니까 그게 다양한 친구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가 성애 씨면 지금 태어났을 때는 못 봤다 하는 게 결국엔 그 친구들이 고난의 그 시기에 가장 큰 피해자들인 거지. 그 친구들을 케어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그래도 배급이 좀 적고 그 친구들 케어할 수 있는 뭔가 고난의 거 이전에 있었는데 이후 되면서 이 친구들이 제일 먼저 죽었어요. 사실 장애인 분들은 가장 큰 약자잖아요. 그치. 근데 그런 고난행군 때 살아남는다는 것 자체가 일반인들도 꽃제비가 되고 맞아요. 그 살아남기 힘든 상태에서 멀쩡한 사람도 장애인분들이 살기 힘든 상황인데 살아남는다는 건 진짜 그게 극이었겠죠 아무래도. 그리고 그 고난행군 이후에 또 많은 생각 영양실조로 인한 또 장애인들이 또 생기는 거고 기형아 뭐 그리고 영양실조 그리고 뭐 산모 자체가 영양실조로 에 있다 보니까 영양이 결핍하다 보니까 애 태아까지 영양 가가지고 그게 또 되는 부분이 또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북한에 보면 원래 북한은 장애인법 자체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사회주의는 우월한 사회주의길래 장애인 자체가 없다라고 해가지고 그 아까도 우리가 얘기할 때 소인 북한 말로 난쟁이라고 표현했는데 소인이죠. 외소증 환자 그리고 그 나병 환자 이런 사람들을 그 섬에다가 격리시켰고 그다음에 북한에 49호라고 있어요. 정신지체 그러니까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49호 법령에 의해서 나온 건데 그 49호 병동이라고 해가지고 따로 격리시키고 이런 격리시키는
그런 시스템이 되게 많았대요. 그럼 49호라는 거는 통틀어서 그냥 말을 하는 거예요? 정신질환 장애가 이게 그 아마 보건법 49호에 의해서 정신질환 환자는 그 병동에 격리시켜야 된다 해가 사회주의 국가들이 대부분 다 그런 이번에 내가 베트남 갔을 때도 그런 정신질환 법이 있어요? 있어요. 그래가지고 격리시키는 격리 병동이 있는 거죠. 여기 한국도 있어요. 정신질환 환자들 격리시키는 병동이 그렇죠. 있어요. 예. 그런 걸 예. 해가지고 그런 것처럼 그 각각의 그 질병에 맞게 병동을 이렇게 해놨댔는데 그게 지금 그런 식이 무너졌다가 2003년에 그 장애자 보호법이라는 게 나오긴 했어요.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지금 제가 시행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제가 본 것들이 아니니까 법으로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상태고. 제가 그 법을 봤는데요. 2003년에 제정됐는데 그 법 공식 명칭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장애자 보호법이에요. 장애인이 아니라 장애자예요. 그리고 뭐 보면은 무상 치료의 혜택이 있고요. 그리고 장애인의 뭐 대학 입학 허용 있고 뭐 노동 능력 상실 장애인에겐 보조금을 지급하는 법 그 내용도 있고 한데 이게 있기는 한데 아까랑 그 전 회차랑 마찬가지인 거죠. 네. 법은 그러니까 있는데 법은 있지만 지켜지지 않는 일단은 상황이죠. 배급이 물어봤거든요. 최근에는 배급 안 되고 있어요. 공급이 안 되고 있어요. 일반인들한테도 배급 안 되는데 그러면은 장애인한테 보급은 더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시설이라니 그냥 한국도 장애인 분들한테 투여되는 비용이 상당히 많아요. 그 교사부터 시작해가 시설 이게 일반인에 뭐 몇 배 더 많이 투하가 되는데 지금 여기 일반인한테도 지금 공급이 안 되는 상황인데 장애인한테 공급이 된다는 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 어떡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거를 또 좀 물어봤어요. 모르지. 그러니까 있다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건 있다고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지. 그런 사람들 네. 어떡하자는 거지? 이런 뜻이었어요. 네, 네. 네, 반기는 게 아니라 알았어요. 제가 형한테 뭐 어쩌라고 이런 게 아니라 씨가 뭐 어쩌라고요 그런 게 그런 게 아니라. 아니라 예, 예. 그럼 그런 사람 어떡하라는 거야? 어쩌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국제사에서 북한을 진짜 설마 형한테 아니, 나 이게 저기 살았다는 거 알아요. 국제사에서 이제 북한의 인권 침해 사태 그런 실태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하다 보니까 이제 머리를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도 엄연하게 법이 있다라고 해서 실드를 치고 법은 있고 뭐 최근에 나왔던 건 뭐 총살 금지를 해라 이런 것도 나오고 그랬는데 그 대신 조용하게 죽여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다 이렇게 회유를 하는 거예요. 다 그렇게 하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장애인 보호법도 있긴 한데 옛날에 이거 2003년에 뭐 지정됐다고 하는데 지금도 평양에선 장애인이 살 수가 없대요. 왜요? 그러니까 평양에 외국인들이 많이 출입하는 지역이 있잖아요. 그 지역의 장애인들은 다 외곽 지역으로 강제 추방. 그럼 그런 부끄럽다고 것 같아요.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여주면 안 되는 거지. 왜냐면 사회주의 이코르 지상 낙원이에요. 지상 낙원에 장애인들이 많다는 거를 보여주기가 싫은 거예요. 근데 북한이 왜 그 장애인을 또 추방하느냐,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약간 풍토적인 그런 장애가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렇게 뭔가 손이 이렇게 뭐 어떻게 그 우리 막 그 할머니 세대들 뭐 야 그 임신 때 오리 먹으면 손이 붙어서 나온다 뭐 돼지 발처럼 나온다 이런 거 있는 것처럼 약간 그런 것도 많고 이렇게 어떻게 자꾸 이렇게 붙어서 나오는 것도 있고 뭐 이렇게 약간 그런 상황이 많다 보니까 그건 어쨌든 여러 가지 그런 기초적인 그런 뭔가 환경이 또 그렇게 만든 환경이 경우도 있고요. 네, 그런 게 있으니까 다 그렇게 추방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외곽 지역에 추방한 사람들은 타 지역에 연고가 없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연고가 있는 사람들은 뭐 만약에 평양 시민인데 뭐 장애가 생겼다 그러면은 뭐 함경북도에 뭐 친척이 있다 그럼 그쪽으로 강제 추방시키고 그런 솔직히 식으로. 북한에서 그 탈북민 분들이 중원에서 많이 나온 부분이 근데 북한에서 장애인으로 산다는 건 참 너무 힘든 거다. 그러니까 내 주변에도 지금 그러니까 후천적 장애인 친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되게 북한 인권 활동을 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이렇게 뭐 그분도 탈북자. 그렇죠. 석탄을 뭐 어떻게 나르다가 기차에 팔하고 다리 잘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잘린 상태인데 그런 몸으로 탈북해서 한국 와서 지금 살고 있는데 지금 열심히 뭐 학교도 졸업하고 열심히 성실하게 살고 있었는데 그 친구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북한에서는 이렇게 잘려가지고 힘들게 사는 게 당연한 걸로 여겼는데 여기 와서 장애인들에 대한 대우를 받으면서 이게 진정한 인권이거나 인권해가지고 인권에 관련된 일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게 인권이라는 북한 시민들, 주민들을 갖고 있는 이게 많이 교육이 안 되는 상황인 거고, 네, 그 사이에서는 어찌 보면은 그러니까 차별 받는 거에 대해서 당연시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 않나라는 생각 들 정도인 거죠. 그러니까 그게 그만큼 법적 보호가 미약한 거죠.
장애인으로 산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힘든다고 그쵸.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전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그게 장애인으로 살아가기에 사회주의 자체가 힘든 건지 아니면 북한이 힘든 건지 그게 좀 사실 궁금하긴 하거든요. 북한의 둘다 아닐까요? 장애인에 대한 그런 복지나 뭐 이런 것들을 가장 그 실태가 어쩐지 가장 잘 알 수 있는 게 바로 용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장애인이라는 발언도 그건 아니다 이래가지고 사회적으로 막 이슈화가 되고 이러면서 또 장애우라고 하자 뭐 여러 가지들이 맞아요. 나왔었잖아요. 근데 북한은 제가 초반에도 말씀드렸는데 그냥 장애 가진 사람은 다 병신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뭐 말을 못하면 벙어리, 뭐 이게 귀가 안 들리면은 뭐 기머거리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다리가 불편하시면 뭐 다리 병신 뭐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 일반 사람들 자체가 그렇게 인지하고 있어요. 저도 부끄럽지만 북한에 있을 땐 그냥 우미 그런 어떠한 그런 악의적인 그런 건 없었지만 그냥 다 그렇게 부르니까 저도 야 누구 야 쟤는 뭐 어디 병신이래 이렇게 불렀었거든요. 그럼 장애인에 대한 환경 조성은 거의 안 돼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환경 조성도 안 돼 있고요. 제 친구의 아버님은 이제 영예군이세요. 근데 이 영예군인도 일반 영예군이랑 투규가 또 나뉘더라고요. 근데 투규. 아, 여기서 네. 플러스해서 이게 영예군이라는 거는 이렇게 만약에 군 복무 중에 군 생활 중에 다친 사람에 대한 그 장애 다친 사람들 칭하는 용어인데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일반 그 사회에서 그 사회생활하다 당한 장애인하고 특별 대우를 해줘요. 군에서 그러니까 국가를 위해서 뭘 했다라는 취지로 좀 더 이렇게 특별 대우를 해주는 어떤 식의 특별 대우예요? 특별 대우를 제가 또 다 물어봤어요. 친구 만나가지고. 영예군에 대한 네. 대우에 대해서. 근데 이 친구가 막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의 아버님 같은 경우는 투규 영예군인이셨고, 그러니까 투규 같은 경우에는 일반 영예군인보다도 조금 더 위에 있는 분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한마디로 더 많이 다친 사람이에요. 아니면 더 위대한 일을 하다가 다친 거죠. 그럼 이제 아버지는 어느 정도 불편하신 거예요? 다리가 불편하세요. 다리가 불편하신데 보니까 김일성 때는 뭐 꿀, 인삼, 술, 사탕 이런 과자, 비단옷 뭐 명절 때마다 선물이 내려왔었대요. 그리고 배급은 지급이 되는 거고, 그리고 보조금도 나오고, 그리고 이동할 때 기차 이제 침대 칸도 지급이 되고. 그럼 평생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정도로 배급이 나오는 거예요? 김일성 때. 그리고 이제 김정일 때 와서는 고향이 명절 때 있었네. 내려오던 그런 명절 선물 같은 건 다 없어지고 배급은 지급이 됐대요. 그리고 이제 그 뭐지? 배급 지급되고 생활 보조금이라고 해가지고 뭐 한 달에 몇십 원씩 지급이 됐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그 각종 이민반 동원을 많이 김일성 때보다 김정일 때가 돼서 더 많아졌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육체적인 노동을 하는 그런 강제 노동에서는 제외를 시키고, 그리고 자녀 같은 경우에는 그 학급에서 간부할 수 있는 그런 우선권을 주고. 그러니까 거기에 한해서만 하는 거죠? 그 네. 영예군. 영예군인만 그 외에는 그냥 다 병신이라고 부르고 그러는 거 있잖아요. 근데 영예군인은 그러면은 나라가 생각하기에 출신 성분이 좋아진 거예요? 그렇죠. 영예군인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녀들 등급업이 된 건가? 영예란 자체가 그 영예로운 일을 하다가 다친 군인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출신 성분이 안 좋았던 쉽게 사람. 말하면 국가 유공자로 칭해주는 것 같은 거죠. 항상 말씀하시는 출신 성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럼 출신 성분이 그렇게 좋지 않은 사람도 만약에 영예군이 된다면은 그건 출신 성분이 더 좋아지는 하나의 근데 그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예요? 북한에서 군인 자체가 출신 성분이 어느 정도 좋다는 거예요. 출신 성분이 아예 나쁜 사람은 군대를 못 가요. 아 맞다 응. 맞네. 그렇기 때문에 그게 돼 있고, 그래서 뭐 보니까 지금은 하나도 안 되는데 이 다리가 불편하셔가지고 휠체어를 제공을 해준대요, 보조기구를. 나라에서? 네. 그래서 그거를 뭐 받고 이렇게 살고 그러는데 뭐. 그러니까 여기처럼 생각하는 그런 게 생계비나 뭐 이런 것들이 하나도 안 나오고 그냥 몇십 원은 지금 쌀 1kg에 북한에서 5,000원 하는데 몇십 원 가지고 뭘 하겠어요. 그래가지고 네. 뭐 근데 영예군인에 한해서는 좀 더 이렇게 좀 이렇게 정부 차원의 특별한 보호는 좀 해줘요. 영예군인 공장이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생필품을 뭐 생산할 수 있는 걸로 해가지고 좀 이렇게 전혀 이렇게 그 일반 그러니까 장애인하고 아까 얘기한 영예군인하고 그러니까 국가를 위해서 일한 사람에 대한 거는 보상은 어느 정도는 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취업도 여기는 알아서 해주면 그가
북한 같은 경우에는 특히 영예군인 같은 경우 특별하게 또 채용한 또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영예군인들만 따로 하는 그 회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것도 그럼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좀 약간 비슷한. 왜냐면 이거는 국가 유교 여기 말하는 국가 유공자에 준하는 대우를 해주니까 그러는 거죠. 일반 우리가 말하는 장애인에 대해서 해주는 대우가 아니거든요. 말 그대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저희 지금 이제 한국 장애인 개발원이라고 89년도에 설립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 부분에서 하나가 장애인 의무 고용이 예, 필요하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래서 민간 사업자에서는 50명 이상이면은 무조건 3%는 장애인을 고용을 해야 된다라고 법적으로 지정이 돼 있고, 근데 그래서 이제 민간 기업 같은 경우는 지금 2015년 기준으로 2.51% 고용이 돼 있고, 정부 기업체는 2.8% 해가지고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저 되게 기분이 좋았던 게 예전에 교회를 다닐 때였는데 교회 다닐 때 예전에 잠깐 다녔었어요. 의경 시절에 너무 힘드니까 어디라도 풀어야 되니까 신에다 했어요. 한 2년 동안. 아무튼 거기 1층 되게 큰 교회였어요. 분당에. 1층에 이제 카페였어요. 근데 이제 카페 전 스태프가 전부 다 바리스타나 전 스태프가 모두 장애인분들이었어요. 사실 장애인분들이라고 일을 못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아, 저는 지금 기억나는 게 그 패스트푸드점, 원래 패스트푸드점에 장애인 분들이 계셨어요. 장애인 분들이. 그러니까 어떤 역할을 하셨냐면은 그 이제 패스트푸드점은 보통 자기 다 셀프니까 접시 같은 거 갖다 놓고 뭐 콜라 같은 거 버리는데 그런 거 정리 안 된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뒷정리를 해주시는 역할을 장애우분들이 좀 해주셔요. M이나 아니면 버거 뭐 그런 데서 해주셨는데 지금은 또 많이 안 계시더라고요. 네. 저 그때 막 그게 장애인 그 직업 그런 관련돼서 막 이슈가 될 때는 여기저기서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거든요. 많이 봤는데 지금은 또 없어요. 많이 안 계세요. 대학로에는 한 분 계시는 거 제가 지금 얼마 전에도 봤었거든요. 맥 그쪽에서. 예. 저는 요즘에 스타트업에 관심이 많으니까 얼마 전에 또 기사를 읽었는데 어떤 분이 그걸로 이제 사업체를 차리신 거예요. 무조건 이제 전 카페를 갖다가 장애인 분들로만 해서 싸게 체인점 만든 그런 분이 있었는데 매출이 엄청 나더라고요. 근데 서로 윈윈 이제 사회도 키우면서 이제 장애인분들도 대신 이제 좀 그 시급은 낮아요. 신촌에 가니까 어둠의 집이라는 그 박물관이 있는데 그게 그러니까 박물관 안에 그런 거니까 그 체험할 수 있는 그렇죠. 거 말씀하시는 거죠? 시각장애인 분들 체험하는 방이 거. 깜깜한데 그 안에서 소리로만 다 체험할 수 있는 건데 1시간 반 동안 할 수 있는 거니까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기 거기에서 봉사하는 사람 다 장애인들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만 경험하는 것을 귀로만 이렇게 경험하게 하는데 또 새로운 경험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러더라고. 우리는 지금 여러분들이 1시간 반 동안 듣고 있는 것을 우리 평생 살고 있다고. 근데 또 다른 세계가 있다고. 우리가 눈으로만 보는 게 다가 아니라고 하는데 진짜 그때 가서 제가 경험한 거는 거기서 바람 소리 하나도 지금은 우리가 그냥 일반 바람인데 거기서는 다르게 들리더라고. 새소리도 찻소리도. 그래가지고 우리는 찻소리가 어떤 시끄러운 소리지만 그 사람들한테는 생명을 위협하는 소리일 수도 들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왜냐면 이게 크랙션 자체가 이게 이 차가 어디로 오는 차인지가 모르는 알 수가 없잖아요. 방향성 자체가 없으니까. 그 어느 순간에 그러니까 이게 우리한테는 또 다른 세계가 있구나 생각 들어서 그 사람 장애인들에 대해서 또 다시 한번 경험해보면 저는 지성이 형 지금 말씀하신 거 중에 하나의 일화가 뭐냐면은 제가 어릴 때 춤을 췄었어요. 비보이를 했었는데 어릴 때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좀 잘 어울린다. 넘어서 그러니까 제가 연기로 전향한 이유는 이제 허리를 다쳤었는데 허리를 그 춤을 못 추니까. 근데 제가 춤에 대해 관심이 많아서 우리나라 댄스 팀 중에 모닝 오브 아울이라는 팀이 있어요. 세계 대회에서 많이 우승한 팀인데 그 팀이 2007년인가 8년도 이제 세계 대회 나가려면 퍼포먼스라고 한 5분 정도의 그 하나의 큰 그 춤을 만들어야 돼요. 본인들이 그냥 개인기가 아니라 같이 할 수 있는 그 퍼포먼스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퍼포먼스가 6분짜리였는데 음악이 안 나오는 거예요. 처음 시작할 때 춤은 춰요. 막 박자에 맞추고 춤추고 막 안 나오는데 맨 마지막 음악도 안 나오니까 언제 끝난지도 모르고 그냥 보게 되는 거야. 근데 맨 마지막에 모든 동작이 끝나고 플랭크하다가 딱 내려오는데 여러분은 지금 6분 몇 초 동안의 청각장애를 경험하셨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우승했어요. 그 팀이. 그런 거 보면은 그때 당시도 이분들이 사실은 춤추는 사람들도 몸으로 표현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쵸.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어떤 시선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게 되게 많이 느껴졌거든요. 방금 말씀하신 체험의 집 같은 그런 걸로 한번 또 경험하게 됐던 좀 사례였던 것 같아요. 약간은 그때 깨달을 때 저는 어둠의 집을
보고 경험하고 나와서 참 이게 대한민국의 장애인들에 대한 복지 시설이 아직은 뭐 아직 미흡한 부분이 많다고 하지만은 상당 부분 많이 업그레이드 됐구나 생각 들고 잠깐 그런 생각 북한에서 만약에 맹인이라는 용어 맞는지 맞아요. 네. 조심스럽네. 그러니까 네. 그 시각장애인들이 어떻게 살고 있지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봤어요. 왜냐면 북한에 있을 때 그 생각을 못 해봤거든요. 이게 뭐 내 살기도 힘들다 보니까 그들이 어떻게 사는지에 대해서 관심 못 가져봤는데 그 시간을 통해서 한번 좀 이렇게 되짚어보는 시간이기도 했댔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장애인 협회 활동도 되게 두드러져요. 제가 아직도 생각나는 게 광화문에 있어요. 그게 5번 출구인가? 이번에 저는 거기 외교부 가면서 지하철 타고 갔는데 광화문에서 내렸어요. 잘못 내려가지고 내렸는데 거기서 보면서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요. 옛날에 이제 의경 시절에 장애인분들이 시위를 되게 많이 했어요. 되게 꽤 많아요. 이제 본인들의 그런 인권 신장이라고 해야 되나? 네. 근데 우리는 되게 그게 좀 힘들긴 했지만 되게 사회가 나아가는 입장에서 되게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본인들을 되게 하등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보장에 대한 똑같은 거니까요. 국민으로서 나의 권리를 주장하는 거잖아요. 그런 노력들이 더 좋은 사회를 만들고 있지 않나. 근데 북한에도 그런 장애인 협회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처음에는 그 1998년도에는 그거였어요. 조선 불구자 지원 협회였고 이게 2003년에 개정되면서 불구자에서 장애자 보호법이 이제 제정되면서 조선 장애자 지원 협회로 개정이 됐어요. 그리고 북한 당국이 밝힌 장애인의 숫자는 대략 70만 명 정도 되고요. 그리고 북한 당국에서 또 장애우를 5가지 그 장애 범주로 나누는데 뭐 지체장애, 청각장애, 시각장애, 정신지체장애 그리고 정신지체하고 또 정신장애가 있어요. 그래서 5가지로 나누는데 북한 내부에서도 장애인과 장애인 사이에도 차별이 존재해요. 그러니까 아까 언급했듯이 일반 지체장애인이나 이런 분들은 지원이 안 되는데 이제 영예군인만 이제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보호법에 이제 2003년에 개정된 다음부터 뭐 대학교도 갈 수 있다라고 하고 뭐 학교도 교육도 받을 수 있다 그러는데 무상 교육을 받을 수 있다 그러지만 아무래도 이동의 자유나 이런 게 불편하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쨌든 그 잘 받쳐주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거예요. 그냥 이 우리가 지금 이게 한 개 학급인데 여기에 누가 장애우가 한 명 있어요. 그러면 그냥 얘를 따시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사회적인 분위기도 조성이 안 돼 있고 해가지고 뭐 엄청 그냥 장애인을 저는 보지를 못했다고 그랬잖아요. 아마 이런 이유에서도 따로 수용을 하겠지만 이런 이유에서도 이제 다 집에서 안 나오려고 하고 그리고 정말 극단적인 예를 들면요. 만약에 그 선천적으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잖아요. 낳자마자 애를 이렇게 포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포기를 하는 경우가 한국에도 간혹 있잖아요. 한국에도 왜 이렇게 뭐 임신 때 뭐 양수 검사해서 애가 뭐 어떻게 장애가 있는지 없는지 해가지고 이렇게 사전에 포기할 수 있는 그런 법이 있잖아요. 근데 북한 같은 경우에는 그 낳기까지는 몰라요. 초음파 시설이 안 돼 있어가지고 그게 그렇죠. 아기가 태어난 다음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저도 들었는데 아기를 그냥 이렇게 엎어놓는데요. 금방 태어난 애를 이렇게 엎어놓으면은 그럼 움직이지 못하니까 숨을 못 쉬어서 호흡곤란이 그거는 명백한 살인. 그렇죠. 얼마 전에 근데 그게 명백한 살인행위인데 그게 처벌도 안 돼요. 그러니까 북한 자체에서는 그런 것들을 오히려 그거를 장려하는 분위기인 거예요. 장애를 가진 아이가 태어나지 않도록 해달라. 네. 너무 어두우니까 우리 다시 한번 좀 분위기 좀 돌려볼까요? 네. 어떻게 돌리실 거예요? 혹시 리분이하고 현정화라고 아시나요? 정성욱도 있잖아요. 아니 좀 그거는 그 정성호 좀 빼고 왜냐면 그게 네. 장애인하고 연관이 안 돼가지고 누구야? 리분이하고 현정화 탁구 선수. 오 잘하네. 네. 이게 영화가 코리아가 있어요. 네, 코리아라는 이게 영화도 91년 하지원. 베트남. 네, 맞아요. 여자 얘기만 나오면 네. 아유 분위기 사네요. 네.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에서 그 91년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에서 남북 단일팀으로 해가지고 1등한 사례 했었죠. 예, 그래갖고 그 대한민국 지도가 파란색. 그렇죠, 파란색 그거. 하나가 됐다고 91년에. 네, 맞아요. 근데 이 영화 주제로 가지고 코리아라는 영화 지금 만들었고 대한민국에서 만들었는데 문제는 리분이라는 이 여자가 북한 장애인 협회 회장이 돼가지고 원래 이번에 인천 아시안 게임 때도 오려고 했댔어요. 근데 리분이라는 그 탁구 선수가 장애인 협회 회장이 된 거는
리분이 그 선수의 자녀가 장애인이라고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연관돼가지고 장애인협회 회장까지 했는데 현정아 이분도 결국에는 그 장애인협회 그걸로 또 했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현정아 선수랑 하는 건 한국 선수였어요. 리분이 대 현정아가 한 팀이 돼가지고. 그렇죠. 예, 현정아 씨는 우리나라에서도 활약 많이 하셨으니까 맞아요. 저 어릴 때도 그렇고. 그런데 이게 지금 저는 이 소식을 듣고 깜짝 놀라서 북한에 장애인 선수가 있었나라고 할 정도인데 근데 제가 다 몰랐던 부분이 약간 법이 개정되고 나서 장애인 선수들을 키우기 위해서 뭐 여러모로 몇 안 되지만은 그 선수들을 여러 가지 훈련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지금 북한에도 장애인 선수로 활동하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많지는 않지만. 패럴림픽 올림픽에 북한도 나가나요? 안 나가죠 아마.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없는 저도 못 봤으니까. 그때 작년에 올림픽 했었죠. 네. 그때 패럴림픽 할 때도 북한 그쵸, 출전에 저도 대해서 봤어요. 저도 맞아요. 못 들었던 걸로 그러네요. 기억하거든요. 그러니까 현정아 선수가 리브니 선수가 한 살 차이인데 참 이렇게 감동이었어요. 뭐 현정아 선수가 이렇게 리브니 선수한테 편지도 쓰고 이번에도 뭐 아시안 게임 때도 활동하려고 했다는 얘기 들었댔는데 이번에 얼마 전에 이 리브니 선수가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었다고 하더라고요. 신문에 나왔더라고요. 진짜요? 참 너무 아쉽다. 약간 또 뭐 스포츠로 남북한을 장애인 스포츠로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인데 참 뭔가 그 명맥이 끊기는 느낌이. 그 영화에서도 보면은 뭐 그 뒤로는 거의 못 만났다고 막 그렇게 표현. 현정아 선수 그때 뭐 반지인가 뭔가 줬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저 가지고 영화에서도 뭐 네, 버스에다가 전달해 주는 우리 거 선수한테 있잖아요. 다시 한번 만나자고. 네, 그때 엄청 울었는데 극장에서 대성통곡하면서 울었는데. 저도 역시 배우의 감성. 어제 조사하면서 와 참 이 두 분의 그러니까 한 살 차인데 언니라고 표현하며 썼더라고요. 참 이 두 분의 이렇게 분단이 갈려진 이유 때문에 참 두 같은 스포츠 세계에서 참 같이 하려고 했으면은 세계에서 또 다른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보였을 건데 나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댔어요. 잠깐. 그러니까 북한에도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 리브니 선수가 지금 현재 나이가 올해로 49세고요. 그리고 얼마 안 이제 되셨어. 공식 직책이 조선 장애자 체육협회 서기장이에요. 근데 서기장으로서 활동을 한 것보다는 작년의 행적을 보니까 교통사고 나기 전 행적을 보면은 중국과 무역 거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거래를 하는 이유를 보면은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중국에서 자체적으로 그 무역 와크라고 해가지고 허가증을 정부에서 발행해 주는 걸 따가지고 중국에서 뭐 화장품 관련 기계들을 평양에다 이렇게 인수하면서 돈을 벌어서 그 돈으로 그 체육협회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협회를 네가 이끌어 가라고 그냥 서기장 만들어 준 거예요, 그냥. 근데 북한이 이게 2002년에 7.1 조치 이후에 잠깐 중단됐다가 다시 이게 부활했다고 보는 거죠. 왜냐면 각 기업서 단위 단체에서는 스스로 자생하게끔 시스템 만들어라. 근데 그거에 맞게끔 정부에서는 허가는 내주겠다라는 취지. 대신에 지원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가 그 지원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가 그걸 뚫어야 되고 그거를 시스템 만들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지원이 있는데 보조금이 월 3,500원. 근데 그러니까 없는 거지. 아니 아까 근데 네. 성희 씨 말씀하셨던 게 쌀 1kg에 5,000원인데 네, 5,000원인데 없는 거지 그냥. 그러니까. 알아서 하라는 거지. 네 그런 부분.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좀 되게 안타깝네요. 그렇게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 거고 체육협회 그 외에도 평양에 보니까 그 뭐지? 영예군인 만년필 공장이 있어요. 만경대 구역에. 근데 이 만경대 구역에서 하는 분들은 일반 장애인 분들이 아니라 영예군인. 맞아요. 영예군인. 영예군 만. 네. 그 국구영자의 하나는 그 영예군이. 어쨌든 일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거죠. 영예군 돈을 못 벌죠. 그냥 배급을 받는 정도? 근데 그냥 우리도 장애인이 이렇게 일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주기 싫은 거죠. 근데 여기서도 일하는 사람들도 평양시대를 마음대로 이렇게 돌아다니지는 못한대요. 그냥 그 관할 구역에서만 왔다 갔다 하는 정도. 그러니까 그때 얘기 잠깐 듣기로는 평양 자체는 어쨌든 뭐 외국인들도 많이 오가고 하나의 그 완성된 도시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장애인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안에서. 예, 근데 북한에서는 그런데 영예군인은 이게 선천적이 아니라 후천적인 거잖아요. 국가를 위해서 그 희생한 거니까. 결국에는 선전용으로 쓰기는 괜찮은 거죠. 국가로 이래서 이렇게 한 사람에서는 이걸 확실하게 대우를 해준다고 하니까 이거는 체제적인 그 정부를 홍보하기 위한 차원에서는 별로 무리가 되는 부분이 아닌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그 이동할 수 있는 그 구역이 한정돼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장애인 시설이 일체 안 갖춰져 있어요. 뭐 차에 뭐 그 장애인 휠체어를 할 수 있는 그게 있고 뭐 지하철에 그게 있는
그런 거 왜 있잖아요. 그 버튼 누르면 내려와서 이렇게 뭐죠 그게? 순간기도 없고 그냥 장애인이 살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그리고 북한 직업 사회 시스템 구조상 회사 있으면은 타가서가 있고 그 주변에 집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북한 사회주의 그러니까 그 건설 구도상의 그건데 그러니까 그 장애인들이 활동 구역도 한정돼. 왜냐면 집이 여기 있고 학교가 여기 있고 유치원이 여기 있어요. 그다음에 바로 옆에 집이 있으니까 여기 안에서 모든 게 다 이루어지니까 활동 반경이 그렇게 크게 여기에 상점까지 다 있으니까 그 반경 안에서 굳이 멀리 나갈 필요는 없는 그러니까 상태지만. 근데 저는 정말 못 봤어요. 그렇죠. 다리 불편한 분인데 그분 같은 경우는 영예 군인이셨고 그런 분만 봤지 이렇게 지체 장애 있거나 그래서 약간 우리 욕하는 거 있잖아요. 여기서 막 저 문디 아이가 막 이러고 욕하는 것처럼 북한에서도 약간 우리로 말하면 운어로 약간 또라이 같다라는 거를 야, 쟤 49 아니야 막 이러고 왜냐면 그 정신 장애 있는 사람들은 49 병동에 가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네, 것처럼 쟤 정신병자 아니야 혹은 49 아니야 야 너 49처럼 놀지 마 이렇게 얘기하고 북한 사람들 안에서 지금도 그 정신 상담 받고 뭐 하라고 정신적으로 얘기하면은 저 49로 합니까라고 하신 분이 상당히 많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여기 사람도 그걸 그 영어를 이해 못 하거든. 근데 사실 그러니까 나만 와서도 그러니까 솔직히 대한민국에서 상담 받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그렇죠. 내가 약간 우울하면 상담 받을 수 있는 건데 되게 민감하게 반응해요. 그러니까 장애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나를 장애인으로 본다 이러고 받아들이는 어.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거라고. 근데 사실 정신과에 대한 거는 우리나라도 이제서야 조금씩 그치. 그냥 일반 병원의 의식 수준으로 변하고 있으니까 맞아요. 북한이 더 그것도 심하겠네요. 많은 그런 거가 사회적인 여론이 확산됐으니까 지금 상담 받는 거에 대해서는 약간 이제는 한국 사회도 별로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지 않지만 내가 5년 전만 해도 솔직히 부정적이어서 내가 맞아요. 상담 받았다. 우리나라에서요? 응. 우리나라는 6년 전. 지금도 거의 50대 50 아니에요? 근데 이제야 막 연예인들이 나와가지고 뭐 공황장애나 이런 거는 이게 지극히 정상적인 그냥 병명인데 저는 사실 고등학교 3학년 때 정신과 병원 한번 가봤었거든요. 저도 중학교 1학년 때 정신과 상담 받았었어요. 전 요즘에 좀 가보고 싶어요. 아 근데 정말 도움되더라고. 저는 왜 갔냐면 고3 때인데 이게 공부를 안 하다가 갑자기 했어요. 제가 하니까 갑자기 음악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환청 같은 게 들려. 네, 그 음악 소리가 계속 들려요. 안 듣고 있는데. 그래서 엄마는 사실 좀 걱정하더라고요. 이런 게 병명이 있으면 그때는 좀 제가 고3 때니까 벌써 그치. 한 9년 10년 전이니까 9년 전이네요. 그러니까 엄마가 이거를 하면 나중에 취직이 안 될 수도 있다. 너가 그걸 감안해야 된다. 왜냐면 사회 분위기가 약간 그랬거든요. 그렇지. 그래가지고 맞아. 나는 그건 나중에 일이고 지금 나 가야 되겠다. 너무 힘들다. 나 지금 대학 가야 되니까 가니까 약 먹고 이랬는데도 목소리 안 없어져요. 그냥 했어요. 근데 어쨌든 그때는 사회 분위기가 그 정도로 취직이 안 된다라고 할 정도로. 그 기록이 남는 거는 요즘은 법이 바뀌어서 질병 관련 일련 번호 그거를 요청하면은 그거를 안 나타나게 하는 거 있어요. 그래 저도 한 4년 동안 심리 상담 받았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받을 때는 나도 좀 두려웠어요. 이게 형 스스로가 49라고 그러니까 이건 좀 약간 아까 맞아. 말씀하셨던 것처럼 비하하는 발언이 나 하지만 스스로한테도 이게 어. 내가 이상이 그렇게 보여지는 두려움도 있는 거지. 왜냐면 지금도 가끔씩 심리 상담 받았다고 이렇게 은연중에 얘기하면 문제 있어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아직까지도 이렇게 좀 변화 과정 속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얘기하면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북한에 오신 분들 솔직히 심리 상담 많이 필요해요. 왜냐면 이게 아픈 상처들, 그 과거의 그 탈북 과정, 북한에서의 상처들, 탈북 과정의 상처들, 여기 와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 혼란들이 있길래 이게 끊임없이 그 상담을 통해서 많이 배출돼야 될 부분인데 이거를 참고 있는 거지. 이게 왜 그거 하면은 나는 정신병자가 돼. 그리고 사람들 다 이상하게 볼 거야라는 것 때문에 그거 사실 신체적인 병보다는 마음의 병이 가장 시급한 건데. 맞아요. 그러니까 우울증 같은 경우도 사실 치료가 가능하다고 하잖아요. 약물 치료, 상담 치료로 가능하다고 하는데 내가 우울증인 걸 인정하지 않는 순간부터 사실은 그게 더 깊어지는 병인 거잖아요. 예전에 스스로가 형님 아니잖아요. 친구분도 한번 우울증으로 좀 안 좋은 결말을 맞았다고 그렇지. 하셨잖아요. 예, 그게 맞아요. 아마 그것도 북한에서 그런 인식이 커서 상당히 크죠. 네 상당히 그래서 크죠. 심리 치료를 받을 생각도 못 하셨을 거예요 아마. 두렵지. 왜냐면 사람들이 나를 사실 그 정신질환 환자로 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크니까 이 친구 같은 경우 스스로를 그게 절제한 것 같아. 결국엔 거기 언젠가 그러니까 본인이 인정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치. 내가 정신병이 있다고라고 생각을 하면서 인정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참고 정신병은 고칠 수 없는 병이고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을 수 있는 병이라고 생각하니까 그게 표출이 안 되는 근데 거죠. 북한에서는 그런 환경인 거고. 그렇죠. 맞아요. 그게가 지금
대한민국에 왔지만 그게 분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 이게 상당한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그래가지고 장애에 대한 것도 상당히 내가 지금 한 친구는 발은 좀 긍정적인 사례인데 이 친구한테 팔하고 다리가 없어요. 아까 말씀하셨던 근데 건강하게 학교 나오고 지금 인권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거 보면서 참 긍정적으로 참 이렇게 멋있게 변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그것도 우리나라 사회가 받쳐주니까 그런 게 실현을 할 마음이 된 거지. 솔직히 네, 맞아요. 북한에서는 힘들었겠죠. 네. 근데 그 친구 나도 10년 전에 봤을 때는 되게 암울해하는 거 많이 봤어. 그리고 스스로 힘들어하는 것도 많이 10년 전에 뵀을 때는 그럼 그때는 북한에 계실 때 아니면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어느지 얼마 안 됐을 때 내가 여기서 북한에서 뭐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렇지. 근데 그게 변하면서 이렇게 지금은 되게 어느 인권단체 대표로 일하고 있어요. 어떻게 실명하셔도 되는데 지성호 대표라고 나우 지성호 대표 어떻게 알아요? 많이 하도 많이 들었어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네. 아 이마감에 나오셨어요? 되게 솔직히 긍정적인 사례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 오셀로 포럼인가 그 뭐 있어요. 그 경제인인가요? 그 포럼이. 근데 거기 가서 이제 그 탈북할 때 짚고 오셨던 그 이거 있잖아요. 집행이 목발. 네, 여기서 목발 근데 저희는 지팡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지팡이 2개 이렇게 한 손으로 두시고서 북한에 있을 때는 장애인들 이렇게 막 수용 시설에 따로 구금하고 이랬었는데 나는 이렇게 와가지고 지금 자유롭게 살고 있다 이런 거에서 영문 기사가 났었어요. 근데 반대 굉장히 감동이었어요. 되게 건강하게 잘 이렇게 성장한 케이스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장애인.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방송도 뭐 북한에서 본다고 하니까 생각 있으면 고민하겠죠. 네, 생각 없으면 그냥 그냥 있는 거. 또 방치하겠고요. 네. 만약에 그러니까 여지껏 그랬던 것처럼. 그냥 이렇게 심으면은 보고 반응해서 변화를 하면은 좀 인지가 있는 사람들이고 그냥 반응 없으면 그냥 이렇게 아메바가 아닐까. 그래서 저는 인정하는 것부터가 사실 아메바 생각 없잖아요. 네. 어차피 이 얘기 받고 이 얘기 듣고 자극 받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북한에 있는 약자들 그 힘든 사람들이 좀 더 나은 환경에 살기를 바랄 마음에서 얘기하는 거고. 네. 저는 그 마지막으로 언급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북한은 솔직히 이렇게 뭔가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것도 있지만 후천적으로 노동 현장에서 혹은 군사복무를 하다가도 다치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우리 이거는 산업재해 그런 걸 해가지고 여기서 노동자들 그걸 노동자가 아니라 북한이 노동자고 아무튼 여기 근로자들 다 그게 지원이 되잖아요. 근데 북한은 그게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 큰 장애인을 보는 건 어렵지만 어떻게 뭐 이렇게 손가락이 몇 개 없으신 분, 발가락이 잘리신 분, 뭐 어디 귀가 이렇게 좀 잘리신 분 이런 분들을 흔하게 봐요. 그렇죠. 우리 지적들 중에도 한 명이 다 이게 산업재해인데. 발가락 잘렸어요. 네. 근데 이런 것도 지원이 안 돼요. 근데 이런 분들은 문제는 또 그대로 일해요. 보조금도 없어요, 이 사람들은. 그냥 일해야 배급이 나오는 거예요. 그치. 장애인을 분류하는 등급 매기는 자체도 기준이 굉장히 애매해서 솔직히 손이 몇 개 없으면 이거는 장애우로서 이제 그거를 다시는 복지 혜택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없고 손이 몇 개 없는 정도는 그냥 산업 노동 현장에서 일을 해서 배급을 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형님 말씀대로 이걸 좀 보신다면 북한에서 고위층 분들이 본다면 보신다면도 맞지 않나요? 아니 본다면 뭐 전칭어고 본다면 전체 쓰면 안 되나요? 그렇지 그냥 뭐 굳이 존치. 자 얘기해. 뭐 본다면 어떤 액션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정말로. 진짜 우리가 또 태영공사도 뭐 이 프로그램 본다고 하는 것처럼 많은 또 그 해외에 나와 있는 사람들 이 프로그램 보고 좀 더 의식이 깨어서 좀 더 이렇게 저는 그 진정한 지상 낙원은 장애우들도 정말 자유롭게 다닐 수가 있고 또 자유롭게 뭔가 이렇게 자기 자신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사는데 생활 조건이나 이런 게 어려움이 없는 게 저는 가장 그 지상 낙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그 장애인 분들이 편하면 우리도 편한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모차 끌고 다니는 분들도 많거든요. 어쨌든 언덕이 있어서 장애인 분들이 못 올라가는 거면 산모도 힘들고 똑같아요. 어머니도 힘들고 아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그 지상 낙원을 그렇게 만드는 게 소원이라면 그분들을 감출 게 아니라 그분들이 잘 사는 모습, 잘 살게 보조를 해주는 것 자체가 더 긍정적이고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감추지 말고 좀 이분들을 위해서 조금 법만 지정해 놓지 말고 좀 실질적인 거 내 말을 듣겠냐마는 들었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좀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뭐 북한이 뭐 그렇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인정하는 데부터 사실 시작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부정하지만 말고 좀 인정하고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면서 같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좀 모색을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북한과 더불어서 마지막이니까 대한민국도 조금 더
네, 그런 더 장애인분들의 열리고 네, 인정했으면 장애인분들의 좋겠어요. 조금 더 생활 여건이 조금 더 좋아지고 조금 더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얼마 전에 누구한테 들었어. 이게 왜 요즘 들어 지체 장애인들이 이렇게 많이 있을까요? 보일까요?라고 했더니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이전에는 그 시선 때문에 집에만 있던 친구들이 지금 사이가 많이 좋아져가지고 밖에 나온 것 뿐이지 그거는 이 사이가 원래부터 없었던 건 아니라. 맞아요. 근데 그 얘기 듣고 아, 이 사이가 지금 점점 건강한 사이로 가고 있구나라는 게 맞아요. 왜냐면 좋은 거예요. 솔직히 우리 집 옆에도 옆집에 장애인이 살고 있는데 몰랐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 친구가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 친구 맨날 책 두고 다녀요. 근데 보니까 장애인 학교 같은 거 가고 그러니까 지체 장애인이에요. 말도 교환. 근데 그 남자 친구도 생겼더라고요. 근데 그러고 보면서 그 집 앞에서 연애하는데 진짜 말도 겨우 해요. 뭐랑 말하는지. 근데 서로가 그 장애인 친구들끼리 막 그 대화 나누는 거 보면서 참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요. 저 친구들도 저렇게 아름답게 연애를 하는구나 그 생각. 많이 볼수록 그게 건강한 나라라는 제가 네. 서유럽에 여행 갔을 때도 진짜 많거든요. 음. 유럽에 갔을 때 느낀 게 와 장애인분들 진짜 많다. 근데 여기가 특별히 많은 게 아니라 그만큼 열린 근데 사회가 솔직히 돼서 내도 어렸을 때 주변에 장애인 친구 있는 집이 있었는데 엄마가 그 친구를 숨기려고 하더라고. 절대 바깥에 못 나가게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걔는 항상 집에만 있고 밤만. 그러니까 절대 그 집 바운드리 안에서 벗어 못 나게 하는 북한의 분위기도 있었어요. 근데 이게 뭐 남북한이 비슷한 부분이 그런 것 같아요. 이젠 점점 한국은 자신감을 찾고 좀 더 그런 거 맞아요. 오픈하려고 하는 네. 거고 북한은 아직도 계속 아직도 쉬쉬하는 거고. 숨기려고. 저 얼마 전에 들은 얘기였나 와서 본 얘기였나 했는데 지하철 타고 다닐 때 장애우분들이 이렇게 가끔 막 칸에서 칸으로 막 이동하시면서 막 말 되게 막 이렇게 시끄럽게 하시고 막 그런 그러니까 큰 소리로 말씀하시고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런 분들을 만났을 때 많이 도와주세요라고 했던 문구를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그분들이 혼자 지하철을 타고 이동을 하는 데까지 엄청난 시간이 걸린대요. 맞아요. 그거를 부모인 입장에서 교육하고 장애인 학교에서 교육을 해서 이분들을 내보낸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을 만났을 때 최대한 목적지까지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는 맞아요. 그런 문구를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만났을 때 뭐야 안 돼 막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그분들에게 좀 관심을 가져주는 게 더 올바른 사회가 되지 건강한 않을까. 사회. 네,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요. 저는 저는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지하철 대중교통 이용하다 보면은 이런 장애우 분들 보면은 굉장히 저한테는 또 힘이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구나라는 힘이 되고 그런 게 있는데 이런 분들이 음지에 있는 게 아니라 좀 나와서 이렇게 다 보면서 좀 이런 분들이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은 내 뭐 정신을 개조하겠다, 정신을 단단하게 만들겠다,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자기계발서를 10권, 100권 읽는 것보다는 이런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맞아요. 삶의 원동력을 얻는 게 가장 건강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다니시면서 혹시 이런 분들 만나도 그분들은 그 음지에서 그렇게 용기를 갖고 나오는 데까지도 엄청난 시간이 걸렸을 그쵸. 거고 맞아요. 그 국보관 자체는 이 사람들은 정말 영웅이에요. 그러니까 맞아요. 다들 이렇게 좀 따뜻한 시선으로 해주시고 전 왜 일부는 막 시끄럽다고 막 그러는 것도 보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 역지사지 마음으로 우리가 맞아요. 그랬으면 어땠을까 그분들에게 좀 박수도 보내주고 이렇게 따뜻하게 좀 했으면 좋겠고 따뜻한 이게 복지 방송 같은 느낌이네요. 아 마음이 되게 불편하다. 아니 한국은 이미 잘 되고 있으니까 이제 염려를 안 하는데 제발 북한에 보고 계시는 보고 보고 반말하고 싶다. 아무튼 보고 있을 분들은 좀 이렇게 그래도 나름 이런 거 보고 하는 사람들은 지성인일 텐데 뇌라는 걸 가지고 있으면 아메바가 아니라면 생각을 좀 하시고 좀 실천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자 이제 마칠까요? 준비한 네. 인사 어떻게 되나요? 자, 저희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자 마무리할게요. 인사. 감사합니다. 베나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베나TV는 정부기관 및 관련 단체의 후원을 받지 않습니다. 이유는 후원금을 받으면 후원기관이 출연 요청, 주제 선정 등 여러 종류의 청탁을 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베나TV의 제작에 관여한다면 이는 배우고 나누자는 저희의 취지를 침해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베나TV는 정부기관 및 관련 단체의 후원을 받지 않습니다. 몇몇 시청자분들이 가끔 후원을 해주십니다만 그때마다 감사하면서도 죄송스럽습니다. 베나TV의 재정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시청자 여러분께
부탁 말씀 올립니다. 시청자 한 분이 한 달에 1,000원씩 후원해 주시는 111 캠페인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베나TV가 앞으로도 꾸준히 알찬 프로그램 만들 수 있도록 111 캠페인 많이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